안녕하세요. 친환경주택저널 2019. 오늘 이 시간은 주택건축 강론 중에서 주택건축 설계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주택건축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 방송에서는 DIY 방식으로 내 집 내가 짓는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 설계의 개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주택은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보금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란 무엇일까요? 그 보금자리를 표현을 해야 되고 기록에 남겨야 되고 다음 단계 건축 시공 단계의 시공자들에게 투명하고 헷갈리지 않고 명확한 그 사안들을 설계 사안들을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택 설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택 설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본질을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무조건 비싼 집, 우수한 건축 마감 재질, 그리고 화려한 그런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로 구성된 주택들, 호합한 주택들을 일컬어서 우수한 건축이라, 우수한 주택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우수한 주택, 우수한 건축은 DIY 방식으로도 이룩할 수 있다, 이뤄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택의 본질 자체는 바로 쉘터,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보금자리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공간의 마감의 대리석으로 한들, 유리로 한들, 옥구슬로 한들, 금장치장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건강과 인간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그런 건축물, 그리고 인간이 거주하는 주거 환경의 그 환경적인 요소, 그런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제외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주택, 우수한 주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주택 설계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택 설계를 DIY 방식으로 내가 직접 할 수는 없겠습니까? 주택 설계, 과연 어렵고 험난한 길만 남아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렇다면은 DIY 방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DIY 방식, 내 집 내가 짓는 방식으로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원가 절감이나 내가 원하는 취향의 주택을 내 손으로 짓겠다는 그런 노력의 산물이 나의 삶을 영위하는데 평생 동안 나에게 만족과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택 설계의 방법에 대해서 잠시 또 언급을 해야 될 텐데요. 내가 설계를 해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설계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설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시도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도를 하려니까는 건축 설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건축 설계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학도들이 5년 동안
설계를 배워서 졸업하면은 설계를 잘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일반화된 그런 산업 현장, 건설 현장, 건축 현장에서 볼 때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직을 하면은 제로 베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처음 신입사원으로 건축 설계를 배워나간다 라는 표현을 하고 그 몸담은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기 시작하죠. 건축 설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 회사의 그런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서 오피스 빌딩 전문 설계사무소는 거기에 맞게, 주택 전문 회사는 거기에 또 맞게, 그리고 아파트 전문 회사는 아파트 전문 회사에 맞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설계에 정답이 없는데 우수한 건축 주택 설계 회사에다 의뢰하는 거 물론 반대까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DIY 방식으로 주택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자부심을 심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설계를 알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주택 설계 전문가들은 학부 과정에서 5년을 설계를 해도 회사에 입사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받으면서 다시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는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겁먹지 말자 이거죠. 설계를 모른다 해서 설계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스케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샵 드로잉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키매틱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도면의 종류라고 하면 무궁무진하지요. 비록 내가 동글뱅이 몇 개를 이렇게 겹쳐서 그려가지고 하나의 건물의 볼륨을 만든다고 치더라도 내가 만든 도면이 설계 도면이라고 우기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물론 도면을 구성하는 그런 작성에 필요한 그런 작성하고 기입하는 데 필요한 도면 부호나 기호 등은 있지만은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치수의 어느 정도 규격의 그런 공간들 그런 것들을 배치시키고 조합시켜서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독립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공간들을 배치시켜서 하나의 주택을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 다양한 설계 개념과 조건들, 설계 방법들이 다재한 상황이지만 DIY 방식에서는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해서 누가 비평을 하고 비난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기 때문이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만족하면서도 많은 비평가들이 정말 우수한 건축물이라 우수한 주택이다 라고 평가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것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죠. 학교에서 1년의 그 학문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컴퓨터가 다 가르쳐주고 인터넷이 다 가르쳐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설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설계를 배우지 않아도 설계 사례나 설계 작성 방법이나 설계 데이터들, 상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처리하면 그 정보나 자료를 수집 처리하면 하나의 설계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주택 설계의 원칙은 정형화된
그런 공간들을 표기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자, 두자, 세자, 석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자척 단위. 자척이라면 한자는 30cm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0cm가 요만하죠. 요만합니다. 요 30cm가 기준이 돼서 하나의 모듈이 돼서 30cm, 60cm, 90cm, 30cm, 60cm, 90cm, 30cm, 60cm, 90cm 이렇게 3의 배수로 치수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구조재나 마감재, 건축 재료 중에서 그 구조재나 마감재들의 생산되는 그런 치수 단위가 KS 기준에 의해서 자 단위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자 단위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자 단위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유 치수만 두고 공장에서 제작이 되고 현장에서 절단을 해서 딱 쓰면은 마감이 딱 떨어지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설계 모듈은 바로 369 개념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건축 설계, 주택 설계에 적용시키면 좋겠습니다. 369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뭐 단위 공간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그 볼륨 공간도 369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3의 배수가 조합이 되니까 3의 배수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 3의 배수들로 이루어진 각각의 단위 공간들을 어떻게 배치시키고 어떻게 적용이 시켜야 되느냐. 거기에 있어서 주된 결정 요인은 거주자의 활동과 그 동선이 되겠습니다. 움직임 따라 배열시키면 되는 거예요. 공간들을. 근데 가장 활동 강도나 활동 빈도가 높은 그런 단위 공간은 동선은 짧게 계획을 해서 그리고 활동 빈도가 떨어지고 강도가 떨어지는 그런 공간들은 멀찌감치 이렇게 셋백시켜서 배치를 시키면 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공간의 배치와 그리고 결정은 여러 가지 조건들도 적용이 되겠지만은 바로 접근 방법, 접근이라고 그러죠. access와 circulation. 접근하는 통로와 순환하는 동선에 따라서 그 단위 공간의 배치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뭔가 균형이 안 잡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배치만 시켜보니까, 움직임에 따라서 배치만 시켜보니까 전체적인 건물의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적으로 봤을 때 기후나 여타, 일조, 통풍, 채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싶으면은 바로 액시스 개념과 오리엔테이션 개념, 그러니까 축과 평면의 축, 그리고 향의 개념을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향의 개념과 축의 개념, 이것도 평면, 인면, 단면에 공통적으로 상호 간의 검토가 이루어져서 리뷰를 거쳐서 자꾸 디벨롭이 되는 거죠. 디벨롭이 돼서 개발 내지는 발전이 돼서 진화가 된다는 거죠. 도면이 진화가 되는 겁니다. 짓기도 전에 우수한 설계 도면이 나오기 전까지 자꾸 진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택 설계 도면이 최종적으로는 완성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택 건축 설계 완성은 주택 건축 1원칙 생각하고 행동하라. 제2원칙 관찰하고 응용하라.
요 1원칙과 2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 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설계 실무에 있어서는 각각의 모듈 치수 적용이라든지 그리고 동선 계획들 그리고 접근로 확보 그리고 추계 개념, 향해 개념들이 각각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건축 설계의 완성은 이런 원칙들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주택 건축 설계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는 바로 행동의 단계. 생각하고 행동하라. 광의의 의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협의의 의미로서는 설계 과정 자체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정신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설계가 마치고 나면은 그 설계안을 토대로 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뚝딱뚝딱 못질하고 땅 파고 철근 배건하고 해서 짓는 행동, 실질적인 건축 행동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떻게 정해진 소요 예산으로 주택 건축을 완공하느냐가 남아있는데요. 여타 모비되는 주택 건축 사례 그리고 그 사례들을 내가 짓는 주택에 적용시키고 접목시켜서 즉 관찰과 응용의 단계를 거듭해서 바람직한 주택을 건립하는데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친환경 주택전을 2019에서는 제3편으로 주택 건축 강론 중에 건축 설계 개념과 건축 설계 방법과 건축 설계 실무에 대해서 논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